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세금치료원 배당 13개월, 그 다음에 한 달 더 14개월. 경매가 쳐지고 한 14개월 본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나갈 때까지가 통상. 여기서 이제 만약에 6개월째 만에 경매가 됐다면 한 11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3개월 땡겨졌으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체가 한 3, 4개월 되고 그 전에 어려운 과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괴로움에 있다가 나가는 거다. 어때요? 그럼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집에 용이나 호랑이가 살 걸로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진짜 용이 살아도 이미 배고파서 힘이 쭉 빠져있는 용이 사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 실체.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데 본인이 무지해서 용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로 인해서 심지어 물건도 아직 용을 만나기 전 단계인데도 물건도 이상한 걸 고르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제가 눈에 볼 때는 멍청해 보이겠습니까?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해서 처음부터 뻘짓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 타임씩 꺾이면은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기 앉으시죠. 네. 앞으로 조금 당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망상. 또. 뻘짓. 처음부터 물건을 고르는 것부터가 우리가 실수하는 원인이 과연 이런 실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너무 안타깝죠? 그죠? 아이고, 좋은 거 진짜 어차피 명도가 이런 줄 알았으면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괴롭고 좀 더 일반인들이 겁내서 못 덤비는 물건을 잡고 덤빌 걸 내가 처음부터 쉬운 거를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실체를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를 복잡한 걸 고를 줄 알죠? 그래도 역시 컴퓨터로 고를 때는 그걸 또 골라. 그죠?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이. 그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다. 그러나 원인의 해소법은 안 가르쳐준다. 그대로 살게끔 내둬야지. 자, 일단은 이거는 분명하게 실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물건을 고를 때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도 겁난다, 이게. 그래도. 그래서 전 시간에 즐거운 명도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라 그랬죠? 전 시간에 강의 들어보세요. 다툼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또 우리는 워낙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내 집에 내가 찾아갔을 때도 생기는 이 두려움증은 원인이 뭐냐? 다툼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평상시 지금까지 몇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질러본 적도 없고 누가 욕을 해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저런 현장에 투입돼야 되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같이 그 험한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들게 돼 있습니다. 시세조사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잘합니다.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은 남자들은 시세조사하러 들어가면은
들어간 시간하고 나온 시간 재면 1분 있다 나와. 금방 마치 그 N극과 N극이 부딪혔을 때 밀려 나오듯이 튕겨서서 나와. 문이 박차면서. 도무지 들어가서 초청을 못 받고 환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은 들어가면은 한참 있다 나옵니다. 그죠? 그게 있어. 그게 왜냐면 이게 보면 남자들이 보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질곡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고 장동건이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자꾸 밀어 거부감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거부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언어, 표정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 원래는 경매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은 스마일 교육을 받든가 언변 훈련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경매라는 거는 지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식은 요만큼밖에 안 돼. 지식은 외우면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무에 투입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N극이 N극을 밀어내는 것처럼 튕겨서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화법 훈련을 하는 게 경매 교육기관에서 할 짓이죠. 오면은 맨 인사 훈련만 시키는 거야. 1시간 내내. 오늘 경매 배우러 왔는데 1시간 내내 인사만 시키고 가는 거야. 자, 오늘 빠이빠이 그러면서 경매. 네. 근데 그게 더 실질적으로 돈을 법니다. 훨씬 더. 그죠? 그런 훈련들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명도할 때도 전혀 낯선 사람을 딱 만나면 어때요? 뭔가 이게 이상한 어떤 느낌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겠고, 그죠? 멘트를 세게 쳐야 되나 약하게 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늘 했던 대로 합니다. 늘 실패했던 방식을 또 여기서 해. 집에서 하던 버릇을 밖에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가 맨날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실패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여기서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 도입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다툼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주려고 해라 그랬습니다. 즉 주는 명도 주지 않는 명도라고 정한 이유는 뭐냐면 줘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저번 시간에. 그죠? 줘라. 그러면 무엇을 줘야 되고 왜 줘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왜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활한 뭐랄까 빠른 모임에서 나의 자본도 회전도 되고 거기에 대한 다음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치인하고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는 것도 이유가 다 똑같은 거죠. 일이 공사가 좀 빨리 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 맞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1년 한 2년 가까이 우울했던 기분이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풀려요. 그죠? 이거는 집에만 들어가면은 마누라가 바가지만 긁어댔는데 명도했다고 집주인이 와가지고 뭘 자꾸 준대. 그럼 이 사람이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심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심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다라는 뜻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냥 거지한테 주기도 하죠. 받는 게 없어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생기는 어떤 그 가슴에 있는 어떤 희열감이 살짝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생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느낌을 모르지만, 줘보면은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그 권력으로 상대를 조지는 것도 행사지만, 그 권력으로 상대가 죽을 뻔한 걸 살려주는 것도 행사죠. 그런 거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입장이고 이 사람은 나가는 입장일 때 내가 권력을 행사한다는 어떤 희열감도 사실 있어요. 준다는 뜻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다. 주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행복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게 명도 저항이 작아지죠. 그죠? 명도에 대한 어떤 강인한 어떤 반발력을 약화시킨다.
두 번째는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뭡니까? 손괴 같은 거. 훼손 부분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죠. 그죠?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요. 그 화장실 배관을 세면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놈도 있대요. 굳기 전에 흘려보내니까 배관에 머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굳으면 어떻게 돼요? 막혀. 그럼 변기만 드러내야 돼요? 땅을 파서 배관을 손대야 돼요? 배관 손대야 돼요. 골 때리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주차해놓은 차를 뽀개거나 할 때 뭐 거기에 뭐 설탕물을 부으세요.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있어요. 엔진에 설탕 들어가면 다 조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죠. 또는 뭐 이렇게 뭐죠? 와이퍼 나오고 물 쏘는 구멍에다가 그러니까 환기구죠. 거기에 까나리 액젓을 부어라 그런 말도 있어. 그러면은 이게 냉난방기를 틀 때는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오겠죠. 그게 다 인터넷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막 이제 자기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도의 저항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아직은 겪어보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주는 명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저항의 끝이 있는지는 모르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애들 둘이가 죽었던데. 그죠? 근데 왜 부부싸움을 하면 집에 불을 대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 그죠? 왜 집에다 불을 대지? 자, 그러니까 이 어떤 본인들의, 여러분들이 어떤 명도의 기법이 세련되지 않거나 주지 않는 쪽으로 너무 강화되다 보면은 반드시 손괴 부분이 드러난 때가 오겠죠? 저는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할 때 경험한 거라고는 이제 모기장을 벤치로 이렇게 썰어 놓은 것까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물건에 대한 명도 저항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만 한번 받았지 그 뒤로부터 즐거운 명도법이 탄생된 거예요. 즐거운 명도법의 탄생은 제일 처음 경험에서 저런 어떤 명도에 대한 강한 저항과 그 다음에 부작용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물건에 도전하기 힘들겠죠. 예를 들면 단독이나 다가구 또 뭐 이런 류에서 명도 대상자가 10명, 15명 돼보세요. 특히 이 건물을 살 때도 명도 대상자가 12명, 13명 이랬는데 오늘 와서 요놈하고 얘기하고 가면 그날은 저녁에 반상회가 벌어져. 야, 너 얼마 준다 그랬냐? 이거 가지고 싸워 이제 막 조율해서 내일 만나면 나도 얘만큼 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집단화가 되는 경향들에 있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죠? 마치 이렇게 띠두르면은 이제 답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큰 건설 현장에서도 띠둘러 버리면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막 용역 투입하고 막 경찰 투입하죠. 즐거운 명도법을 몰라서 그래. 협상을 하면 제가 늘 이 최고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명도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도가 돼 금방 이렇게 치워서 정리를 해.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포가 떨어지고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주택의 손괴, 명도에 대한 저항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 항상 베풀지 않는 데서는요 좋은 결과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줘야 돼요, 안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저는 그럼 반드시 저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해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진 않다라. 처음부터 줄 것 같은 내용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만 줄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조금 차 한 잔 드시고 얘기하시죠. 어때요? 준다는 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줄 것 같죠? 약간 너그럽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차 한 잔 드시고 목소리도 그냥 오셔서 얘기하시죠. 요거가 아니고 회사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시죠. 어때요? 느낌이? 줄 것 같잖아. 느낌이 좀 편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얼었던 마음이 녹습니다. 근데 준다고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준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줄 것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다운이 되죠.
그런 다음에 저는 일찍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들어봐야지 내 말이 나가는 것이지. 듣지도 않고 퍼부서 봐야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헛소리지. 그래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언제까지 이제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통상 우리 자녀가 어쩌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얼굴에 난색을 탁 표시하면서 3개월은 안 되죠. 바로 탁 잘라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훈풍이 불었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사람이란 건 항상, 그죠? 쇳덩어리도 달궜다 풀었다 하면 깨집니다. 못 풀었다.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줄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조건을 딱 제시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전세가 2억 5천이니까 한 250만 원씩 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자도 주고 있고 계속 이렇게 금융비용도 있고 세도 빨리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면서 오는 어떤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250씩 내겠습니다. 하고 명도 얘기 끝나자마자부터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럼 자, 반드시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랑 요거는 반드시 받기만 했죠. 그죠? 그럼 요거 모순 아니냐? 그게 아니고 반드시 준다라는 마인드로 임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내보낼 생각부터 하면은 그런 협상이 됐겠습니까? 안 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준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저항이 극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불날 수도 있어. 그죠? 집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손보는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설프게 주택을 손괴하다가 자기가 역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직원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싱크대, 장판, 도배, 유성 매직으로 싹 욕을 해놔. 다양한 욕들로. 한 가지만 쓰면 사람이 굉장히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여기 싱크대 쪽은 다른 욕, 여기는 다른 욕,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적어놔요. 그런 경우를 손괴로 고소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합의금을 200을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 여자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명도의 저항이 아마추어적인 경우에는 재테크가 될 수도 있어. 그죠? 하지만 통상은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바람만 불면 기우뚱기우뚱 하는 나약한 멘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강한 요만큼의 저항만 딱 오면은 깜짝 놀라서 겁을 먹어버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피하려면은 준다라고 생각하는 주는 명도를 꼭 하셔야 된다. 주지 않는 명도는 반드시 부작용을 탄생시킵니다. 부작용. 과거에 어떤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사람도 낙찰은 아무나 해요. 낙찰은 아무나 해서 명도를 탁 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법을 강조한 거죠. 그 사람 또 너무 급했어. 어느 정도 급했냐면 제가 기선제압이 필수 요소입니다. 라고 강의를 했더니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각서를 써라. 언제 나간다고. 기선제압을 한 거야. 눈에 힘주면서. 빨리 와서 언제까지 나간다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하필이면 2억인가를 다 떼이고 나가는 사람이야. 이제 분노가 이만큼 차 있는 사람한테 빨리 종이로 와서 쓰라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터진 거야. 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땅한 멘트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른다, 이게.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할 때 이렇게 단계씩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조절을 하면 할 말이 매번 생기죠. 근데 요 단계에서 요로 뛰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 이 분노를 조절하는 대화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도라는 게 사실은 계속 그런 경험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절대로 좋은 물건 못 잡습니다. 그날로부터 평생 소유자 점유, 임차인 한 명 점유.
돈 다 받아가는 사람처럼 요런 것만 뒤진다니까. 절대로 복잡한 거 안 뒤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주는 명도의 핵심이죠. 그러면 준다라고 하면 얼마를 주면 좋을까요? 얼마를? 자, 이제 줄 마음이 생겼습니까? 생겼나요? 진짜로? 빨리 얘기 좀 해봐.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래도 안 줄 거야? 줘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방식은 분명히 얼마 줄게요는 아니었어요. 그죠? 말을 좀 편하게 대해주니까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얻어냈죠.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에 돈 가지고 흥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명도에서 준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명도 대상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명도 대상자는 낙찰자를 딱 만났을 때 서로 간에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있겠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렇죠. 시간하고 돈이죠. 돈하고 시간을 원하지 뭐 아름다운 멘트 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관계 개선상에는 좋을지 모르나 진정 원하는 것은 돈을 얼마 줄 거냐, 시간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가 관심사항이지 별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둘이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 얘기 안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래. 돈 얘기 안 하던데요? 그래 내가 이제 갔다 와서 예, 잘 됐습니다. 그럼 돈 뭐 얼마 정도 바라드냐? 돈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걔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 얘기 안 하는 정말 정정당당한 명도 대상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은 착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해놓고 저 그럼 사례를 얼마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사례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서 안 줬더니 욕을 해.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 그죠? 이런 기초적 상식조차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 겉으로 봐서 나 됐어 그러면은 정말 된 줄 알아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명도 대상자는 반드시 원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원하는데 처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없다고 생각해서 명도를 쭉 진행합니다. 한 달 가까이. 그 다음에 언제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기로 약속한 한 3일인가 7일 남겨놓고서 돈 얼마 줄 거예요? 를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돈 얘기하기가 민망해서 늦게 얘기했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얘가 언급을 해주기를 생각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짓을 해. 근데 이게 항상 경매 초보자들이 하는 명도의 그 전형적인 틀이에요. 항상 똑같아. 어떤 이 경우의 수가 한 10명이면 10가지 수가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딱 똑같아. 저거를 저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돈 얘기하고 시간 얘기는 언제 꺼내는 게 좋을까요? 네, 제일 앞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우리나라는 또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도입된 지는 꽤 됐지만은 돈 얘기를 꺼내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되게 돈 얘기 꺼내면 속물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경매 교육도 시켜보면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테크에 좀 밝으면은 다른 공무원들이 질투를 하고 질시를 합니다. 쟤는 자기들은 돈만 밝힌다고 공무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돈을 쉬쉬하죠. 그러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냐?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게 공무원들의 거의 다 대다수지. 무슨 국익을 위해서 뭔 일을 했습니까?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돈에 관해서만 또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돈하고 시간 얘기는요, 반드시 초창기에 꺼내는 게 맞습니다. 주는 명도의 하위 매뉴얼이죠. 주는 명도를 공부하려면은 주지 않는 명도에 대한 부작용하고 상반된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줄 것이냐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하는 것이 주는 겁니다.
즉 어려운 문제는 미리 풀고 남은 기간을 즐기면서 가는 게 맞죠. 그죠?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놀고 뒤에 가서 어려운 주제를 꺼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협상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 간의 협상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려운 미션, 하드를 먼저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의 급물살을 탄다 이런 표현들 있죠. 급물살을 탄다라는 표현을 되려면 그 표현 속에 숨어 있는 건 뭡니까? 중대 문제, 브레이크가 되는 문제를 앞에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상은 반드시 무거운 주제를 앞에 다루는 겁니다.